이번 시간에는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포인터는 함수가 메모리에 할당되었을 때 함수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역시 4바이트겠죠? 변수가 메모리 할당이 되면 변수의 시작 주소가 주소를 알 수 있듯이 함수도 코드가 생성이 되어서 메모리에 그 공간을 차지하면 함수의 시작 주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포인트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현하기 힘든 다양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함수 포인터 개념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소스들을 지우고요. 자, 이런 옛날 소스들은 실제로 프로젝트 파일 다운받아 보면 이렇게 빌드 되지 않은 이렇게 소스도 남아 있습니다. 방금 소스는 링크드 리스트로 저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프로젝트를 받아서 레퍼런스 파일즈 폴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메인 위에 간단한 add sum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um 함수는 A와 B를 더하는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sum 함수는 A와 B를 더한 결과를 리턴하고요. 메인에서는 sum 해서 2와 3을 더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스입니다. 2와 3의 합을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 변수를 i에 대입을 하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상이 없고 네. 함수가 정수를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이 없고 실행되고 5가 아마 찍힐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었을 때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괄호 열고 닫고 안에 함수의 파라미터를 적어주면 함수가 호출되는 게 됩니다. 이게 함수 호출 문장이죠. 자, 그런데 함수의 이름만 적고 아무것도 안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도 타당한 익스프레션이라는 얘기죠. 이 문장은 함수를 호출하는 익스프레션이고요. sum은 함수의 시작 주소를 표현하는 익스프레션입니다. 자, 요거를 메모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펑션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모리를 좀 더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때 위쪽 부분이 로우 번지고요. 위쪽 부분이 로우고 밑에가 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메모리 로딩을 하면 메모리에 그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하위 부분에 메모리가 공간을 차지하면서 실행 파일이 로딩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차지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실행 파일 이미지가 되는 거죠. executable 이미지 영역이 됩니다. 자, 이 이미지 영역에 사용자가 정의한 sum과 main 함수의 코드가 들어있겠죠. 이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딘가에 할당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은 sum 부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의 기계 코드가 할당이 되어서 이렇게 생성이 된 상태죠. 그리고 이 sum 함수의 시작 주소가 1000번지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메인도 들어있을 거고요. 여러 함수들 그리고 표준 함수들도 이렇게 쭉 들어있게 됩니다. 메인은 2000번지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 파일이 여기서 여기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스택은 어떻게 자란다고 했습니까? 스택은 거꾸로 이렇게 자라고 힙은 이렇게 자란다고 했죠. 여기 힙 공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스택 공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이미지 영역입니다. 네, 메인 안에 들어오면 i가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i가 스택 영역에 i가 메모리 할당이 되겠죠.
i의 시작 번지를 5000번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피지로 초기화 됩니다. 그 다음에 sum이라고 적었죠. sum. 자, sum은 뭔가 하면 바로 이 sum 함수의 시작 주소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1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um은 우리가 sum이라고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적지 않으면 그냥 함수의 시작 주소인 1000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의 시작 주소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를 적어주면 함수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 열고 닫고를 함수 호출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연산자라는 거죠. 자, 이것이 연산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나중에 C++에서 괄호 열고 닫고를 오버로딩, 연산자 오버로딩 기능을 이용해서 함수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괄호 열고 닫고가 연산자, 함수 호출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sum을 어느 변수 fp에 대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fp가 포인터라 해야 되겠죠. 무슨 포인터가 돼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함수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라 해야 됩니다. 그럼 fp를 도대체 어떻게 선언해야 될까요? 네, 그것이 바로 함수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함수에 해당하는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의 헤더 부분을 그대로 적어주고 변수 이름을 함수 이름에 해당하는 위치에 적어줍니다. 네, 그리고 변수 이름을 괄호로 감싸고 변수 이름 앞에 에스테리스크를 적어줘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함수 포인터를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과 구분하십시오. 이 문장은요, 그냥 함수의 헤더에 해당하는 문장이지만 이 문장은요, fp라는 함수 포인터를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sum을 fp에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메모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p가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fp는 몇 번지겠습니까? 4996번지겠죠. 그리고 fp는 얼마로 초기화가 됩니까? 네, sum을 대입을 했죠. sum은 1000이죠. 네, 1000이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의 값이 fp에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sum과 fp는 같은 값입니다. 그럼 sum을 이용을 해서 함수를 호출하면 2, 3 호출하면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첫 실행이라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fp와 sum은 같은 값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실행해보면 5가 찍힙니다. 자, 그러면 fp와 sum이 같은 값이니까 sum 대신에 fp를 적어줘도 됩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fp가 함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함수 포인터 다음에 함수 호출 연산자를 적어줬기 때문에 함수 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가 빌드가 이상 없이 되고요. 실행을 해도 결과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fp가 1000인데 1000은 함수 포인터이고 sum의 시작 주소도 1000이라는 함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함수 포인터입니다. 자, 그러면 함수 포인터를 도대체 언제 쓰는지 예제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type define을 이용해서 함수 포인터를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의 인자의 개수와 타입만 명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a, b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고요. 그냥 더미로 적어준 겁니다. 태그 네임이 되는 거고요. type define 이용해서 함수 포인터를 정의하는 방법은 type define이라고 적고 함수의 헤더, 함수 변수를 선언하듯이, 함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듯이 그대로 선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면 이때 이 대문자 fp는 타입이 됩니다. 무슨 타입이 되는가 하면 int를 리턴하고 두 개의 int를 파라미터로 받는 어떤 함수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fp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려면 이제 fp라는 대문자 타입을 정했으므로 이렇게 선언하면 fp 타입의 fp 변수를 선언하는 게 되죠. 자, 이렇게 타입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테스트 함수를 만들었고 이 테스트 함수는 파라미터를 한 개 받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함수 내부에서는 예를 들면 i 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런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sum을 fp에 대입하는 것은 됩니다. 하지만 fp에 테스트를 대입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자, 왜 안 되는가 하면 테스트의 이 프로토타입과 헤더 그 리턴 함수의 리턴 타입과 파라미터 개수가 fp의 리턴 타입과 개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fp 함수 포인터 타입 fp에는 인티저를 리턴하고 두 개의 인티저를 받는 함수의 시작 주소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테스트의 시작 주소를 fp에 대입을 하게 되면 fp는 도대체 어떻게 호출해야 됩니까? 이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반드시 이 시그너처가 같은 함수의 시작 주소만 대입할 수 있지, 이렇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둬야 되고요. 자, 함수 포인터,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함수 포인터 문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과연 함수 포인터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정렬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데이터가 크기가 5인 정수 1차원 정수 배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7139로 초기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정렬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A를 정렬합니다. 그리고 정렬된 결과가 A 리턴 돼야 됩니다. 그리고 A의 내용을 모두 출력합니다. I는 A의 I를 출력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sort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sort 함수를 만들어 보면, 네, 인티저 5개를 받으니까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함수 내부에서는 A를 sort 해야 됩니다. sort는 정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57139 이렇게 데이터가 큰 순서나 작은 순서로 정렬되어 있지 않은데 13579 이렇게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sort 함수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면 57139가 그대로 실행이 되겠죠. 자, 57139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네, 정렬하는 부분을 알고리즘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간단한 셀렉션 소트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가 57139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셀렉션 소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57139니까 57139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셀렉션 소트는 첫 번째 요소와 나머지 모든 요소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뒤에 값이 더 작다면 바꿉니다. 5와 1을 바꾸는 거죠. 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5와 7을 비교합니다. 5와 7을 비교합니다. 뒤에 값이 더 크죠? 그대로 둡니다. 5와 1을 비교합니다. 뒤에 값이 더 작죠? 그러면 5와 1을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5와 1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5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1이 되는 거죠. 작은 값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 또 3과 1을 비교를 합니다. 1이 더 작고 바꿀 필요 없죠. 또 1과 9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나머지 모든 요소, 첫 번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와 비교를 해서 한번 비교를 끝내면 제일 첫 번째 요소는 항상 제일 작은 값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나머지 요소, 비교하지 않은 정렬하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정된 상태에서 두 번째 똑같은 그 알고리즘을 두 번째 그 남은 그 배열의 요소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 가장 작은 값 3이 제일 앞에 오겠죠. 그리고 아마 7과 5 그대로였고 7과 자,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7과 5 비교합니다. 5가 더 작으니까 5가 앞에 옵니다. 5, 7, 3, 9가 되죠. 그 다음에 7과 5 비교했으니까 그다음 5와 3을 비교합니다. 3이 더 작으니까 또 앞에 오겠죠. 3, 7,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3과 9를 비교합니다. 더 작지 않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스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1로 결정됐고 지금은 3이 결정이 됐죠. 자, 남은 7, 5, 9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과정을 마치면 1, 3, 5, 7, 9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결과가 얻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정렬하는 방법을 셀렉션 소트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요소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요소를 비교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를 고정시키는 변수를 i라고 하고요. 나머지 비교하는 부분, 이 부분을 j라는 변수로 컨트롤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트에서 i는 첫 번째 요소부터 언제까지 돌려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요소는 할 필요가 없죠. 1, 2, 0, 1, 2, 3, 4 4는 실수를 할 필요 없지만 일관성을 위해서 그리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보다 작은 동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할 값을 하나 정합니다. 이 값이죠. 이 값과 뒤의 값들을 차례대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j는 어디서부터 돌아야 됩니까? i가 0이면 1부터, i가 1이면 2부터 돌아야 되죠. 그래서 i 플러스 1. 그리고 역시 j는 5보다 작은 동안 j 역시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비교해야 되는 요소는 i와 j를 보면 i가 이걸 현재 값을 컨트롤하고요. j는 차례대로 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i와 j 위치를 비교하면 됩니다. if a의 i 뒤의 값이 더 작다면 첫 번째 값이 더 크다면이 되는 거죠. 두 값을 비교해서 뒤의 값이 더 작다면 두 개 값을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자, 교환하는 방법은 ai와 aj를 교환하는 방법은 여러 번 했지만 여기서 새로 작성을 해보면 int t 해서 ai를 보존을 하고요. 보존된 ai가 있으므로 ai를 새로운 aj 값으로 파괴를 하고요. aj는 보존된 i의 값으로 복원을 하면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게 됩니다. 자, 이게 쉽게 구현한 셀렉션 소프트입니다. 네,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서 정렬이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79 원래 데이터는 57139였는데 13579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수압하는 이 부분이 수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수압하는 일을 자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압하는 부분을 함수로 작성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만약에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호를 이렇게 레스트n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번에는 97531로 이렇게 정렬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트 함수를 호출할 때 배열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 될지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될지 파라미터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비교문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이거를 함수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바로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수 포인터를 쓰는 방법입니다. 네, 두 개 값을 비교하는 기능을 compare라고 하고, compare는 int를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compare 함수 중에 더 크다를 비교하는 함수를 greater라고 하겠습니다. greater는 a와 b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a가 b보다 더 큰 경우, a가 b보다 더 크면 1을 리턴하고 아니면 0을 리턴합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써보면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관계 연산자의 결과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작은 경우에 비교한 함수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레스라고 하겠습니다. 레스는 a가 b보다 더 작으면 1을 리턴하는 거죠. 자, great와 less가 정의되었을 때 두 개는 프로토타입이 같습니다. 시그너처가 같죠? 그럼 이걸 함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함수 포인터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타입을 compare라고 하겠습니다. 타입이 돼야 되니까 compare라고 하고 타입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타입 diff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compare라는 함수 포인터 타입을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sort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함수 포인터를 받는 거죠.
compare라는 함수 포인터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predic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P라고 적든지 predicate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자, 그러면은 predicate에서 이 compare 함수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 comp라고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comp 함수를 if 문 대신에 호출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comp 함수를 호출하고 ai와 aj를 실제로 비교해서 comp 함수의 결과값을 받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 sort를 호출할 때 사용자는 정렬 방법에 따라서 greater나 less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sort를 호출할 때 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less를 전달하는 거죠. 함수 포인터니까 타입이 같으니까 전달되겠죠. 자, 에러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는 인티저를 리턴하고 메시지가 신텍스 에러가 있습니다.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함수입니다. 함수의 주어니까 함수 호출이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레스를 전달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레스 대신에 그레이터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레이터를 전달하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포인터를 이용하면 함수를 하나 만들고 필요한 기능을 함수 포인터로 전달받아서 기능의 일부를 수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함수 포인터는 이러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요. C++에서는 함수 포인터보다는 펑션 오브젝트 혹은 람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